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4세대 항암 신약으로서 이 제약바이오 흐름이 현재 최근 이제 작년 1년 정도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위주로 진행이 됐었죠. 여기서 이제 이 항암 신약 쪽으로 지금 이제 돌아오고 있다. 이 부분 이제 체크를 하시게 되면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투자 트렌드와 함께 관련된 주요 종목들까지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 매출 1위 의약품 키트루다의 연간 매출이 50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FDA에서 현재 키트루다를 암종 불문, 뭐 폐암이든 대장암이든 간암이든 일단 키트루다 써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지금 키트루다가 3세대 면역관문 억제제 시장을 점령을 하고 나가지고 이제 시장은 넥스트 키트루다 경쟁으로서 4세대 항암신약 개발 경쟁에 돌입을 하고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글로벌 빅파마의 돈이 현재 이 넥스트 키트루다를 발굴하기 위한 경쟁으로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넥스트 키트루다로서 인터루킨2 기존에 현재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몇십 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게 암세포를 잘 좀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널리 알려져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사실 정상세포를 좀 공격을 하는 부분들 때문에 항암신약으로서 임상에 있어서 정상세포 독성 같은 경우는 좀 임상 성공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뒤로 밀려 있었는데 최근에 일본의 다케다 제약이 글로벌 빅파마죠. 일본 기업들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많습니다. 다이치 산규라고 하던가 다케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현재 선수금만 1조 원을 주는 빅딜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이거 인터루킨2가 중요하냐라고 현재 엄청나게 급부상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 항암신약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8년 항암제 신약 500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4세대 항암 신약이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50조 키트루다, 그 이후 이제 넥스트 키트루다 개발 경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단일 품목 세계 최고의 매출인 항-PD-1 면역항암제인 머크의 키트루다입니다. 올해 연간 매출 50조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겠고요. 당초 이제 폐암 쪽으로 최초 임상 승인이 진행이 되고 나가지고 폐암을 완치하는, 그러니까 폐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한 암이죠. 실제로 이 폐암이 1기가 된다, 2기가 된다 해봐야 몸에 고통도 없고 좀 이제 뭔가 몸에 불편한 느낌이 별로 없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3기나 4기 이런 말기암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몸이 이제 불편해가지고 병원을 찾으면은 돌이킬 수 없는 말기암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폐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간암과 함께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키트루다가 말기 암을 완치까지 시켜버리게 되고 엄청난 약효를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이 적응처가 모든 암종으로 현재 확장이 되고 있어요. 매출이 현재 무한 확장을 하고 있겠고 그래서 키트루다가 지금 50조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사실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 빅파마들의 매출이익률 같은 경우는 90%가 넘어갑니다. 그럼 영업이익률 50% 60%가 훌쩍 뛰어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연간 매출 50조면은 단일 품목으로 연간 영업이익을 2, 30조를 뿜어낸다라고
라고 보실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FDA 측 같은 경우도 세계 최초 암종 불문 면역 항암제로 키트루다를 선정을 하게 되면서 매출 이런 영향력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다만 이 일명 콜드 튜머라고 하는 면역 저반응성 종양 같은 경우는 키트루다 단독요법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종양이 면역 반응을 억제한다라고 하던가 종양 내로 면역 세포가 침투하지 못하는 이런 좀 종양 미세 환경을 가진 경우 같은 경우는 키트루다가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키트루다가 엄청난 그런 약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반응률을, 그러니까 이게 반응만 하면은 환자가 이 약효가 좀 객관적 반응률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효과가 끝내주게 나타나는데, 이 반응률이 안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쓴 거나 안 쓴 거나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항 PD-1, 이 키트루다 같은 면역항암제의 약효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조합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약품을 이 키트루다와 함께 PD-1과 함께 투약을 해야, 항 PD-1과 함께 투약을 해야 더 높은 그런 약효를 보여줄 수가 있느냐. 만약에 여기서 이 임상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키트루다를 뛰어넘는 항암 효과를 가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연간 수십조 원을 싹쓸이할 수가 있는 기대감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넥스트 키트루다로서 4대 항암 신약 개발에 대규모 자금이 현재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체내 면역세포에 대해 가지고 면역 관문 역할을 하는 게 PD-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암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 도대체 왜 안 낫느냐. 감기 바이러스나 뭐 여러 가지 질병들 같은 경우는 우리 몸 안에 그런 질병의 원인을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뭐 백혈구라고 하던가 이런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해 가지고 없애버리죠. 우리 몸은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몸이 계속 정상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있으면 안 되는 바이러스들 같은 경우는 없애고 계속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암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왜 항상성을 피해가지고 이 면역세포가 못 없애느냐, 못 없애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느냐, 이게 PD-1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역세포가 암세포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면역세포들은 눈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이 항체 같은 거를 딱 이제 그 결합을 해가지고 너 암세포냐 아니면은 정상세포냐 아니면 우리 몸에 뭐 없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접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내게 되는데, 지금 이 암세포에 있는 PD-1이 면역세포와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나 암세포 아니야 정상세포야 라고 이 면역세포를 속여버려요. 그래서 그렇구나 잘 살아 하고 면역세포가 가버리니까 암세포가 계속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PD-1을 공격하는 게 지금 이제 공격을 해서 T세포가 암세포인 걸 알아차리게 하는 이제 이 기전이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키트루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그래서 이 암세포가 무한 증식을 위해 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일명 이제 신생혈관이라고 해가지고 암세포에 혈액을 연결을 하는 혈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지금 신생혈관을 만드는 인자가 VEGF라고 하는 거. 지금 현재 이거를 같이 없애버리고 키트루다까지 같이 넣어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약효가 뛰어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당 부분이 항 PD-1 요법과 함께 VEGF를 타깃하는 이 병용요법이 키트루다보다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병용요법을 넘어가지고 이중항체까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병용요법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의 약을 한 번에 투약을 하게 된다. 결국에 두 가지 약이거든요. 이중항체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를 아예 분자적으로 묶어버려가지고 하나의 약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중항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공간 안에 이중항체 같은 경우는 같은 시기적으로 위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병용요법 대비해서 같은 약물을 투약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뛰어난 약효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두 가지의 병용요법의 효과가 뛰어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짬뽕을 시켜버려 가지고 하나의 의약품으로 만드는 이중항체 치료 요법 같은 경우 지금 임상이 대폭 확대가 되고 있겠고, 이런 쪽에서 이제 뭐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 이전까지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겠죠.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지금 현재 글로벌 빅파마에서 주목을 갑자기 지금 받기 시작을 하는 게, 이 암세포의 면역 관문을 없애고 암 환자의 약해진 면역 세포를 활성화를 시키는, 그러니까 PD-1을 공격한다라고 하던가 VEGF1을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암이 성장을 하고 암이 이제 정상 세포라고 속이는 그런 부분들을 없앤다라고 하는 거는, 없앤다라고 보시면은 결국에 그런 이제 이거를 없애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암을 공격을 하는 거는 T세포 같은 면역 세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T세포를 더 강력하게 증강을 시켜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없어져 버린 그런 관문을 완전 막 총공격을 해버려가지고 엄청나게 항암 효과가 뛰어나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이 면역세포를 대규모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이제 기전으로 인터루킨2의 지금 주목도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글로벌 빅파마인 다케다 제약이 중국의 이노반트라고 하는 바이오텍의 인터루킨2 이중항체 자산을 100억 달러 이상으로 기술 이전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100억 달러 이상의 기술 이전 자체도 엄청나게 큰 딜인데, 그러니까 이 기술 이전 한 방에 20조 가까이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런 기술 이전 계약 같은 경우는 조 단위로 진행이 되거든요. 20조 정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의 10배가 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예요. 근데 엄청난 규모에다가 심지어 선수금 같은 경우도 1조 원. 그러니까 이게 상업화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다케다가 현찰로 이노반트에다가 줘야 되는 돈만 1조 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다케다 제가 그렇게 보수적으로 지금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엄청난 대규모 딜을 인터루킨2에다가 지금 넣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 인터루킨2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있나 보다, 다케다가 지금 발견을 했나 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갑자기 이쪽으로 돈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루킨2가 어떤 지금 이제 기전이냐, 면역세포의 증식과 생존에 관여를 하게 되면서 체내의 면역 반응을 대폭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몇십 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 인터루킨2가 뭐 좀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 자체로서 암세포를 죽이는데 굉장히 뛰어난 효능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결국에 체내의 면역 체계를 건드는 거다 보니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최근에 들어봤었던 그런 부분이 어디였냐라고 하면은 코로나 치료제죠. 코로나 치료제. 이 코로나 치료제 쪽에서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를 투약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을 해가지고 체내에 이제 뭐 서로 공격을 해버려가지고 좀 이제 안 좋다, 뭐 급성 폐혈증이라고 하던가 이런 거 일어날 확률이 있다라고 하면서 뉴스에 많이 뭐 또 부각이 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인터루킨2가 지금 뭐 투약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 반응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 우려 때문에 항암제로서 적극적으로 좀 연구가 되지를 않았어요. 이 FDA 쪽에서 이런 정상세포 면역 같은 경우, 특히나 정상인들 같은 경우도 무서운데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면역 체계가 붕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한 방에 그냥 사망을 하게 될 수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FDA 쪽에서 좀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서 이쪽을 당분간 뭐 몇십 년 동안 지금 연구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최근에 이 정밀의학 분야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인터루킨2를 면역계에 대한 자극을 좀 줄이고 암세포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분자 단위로 조절을 하게 되는 생명공학 기술이 개발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인터루킨2에서
타케다가 좀 잠재력을 본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100억 달러 이상의 기술 이전이 진행이 된 게 아니냐라고 현재 이 기술 이전이 최근에 일어난 거거든요. 작년에 이제 진행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이쪽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인터루킨2 기전이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냉종양을, 그러니까 면역 활성 반응이 낮은 종양을 면역 활성형으로 핫튜머로 전환을 하는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그러니까 체내 면역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정상 범위의 면역 체계로는 콜드 튜머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개의 이런 뭐 지금보다 더 높은, 정상 수준보다 더 높은 그런 면역 활성화를 갖게 된다라고 하면은 콜드 튜머로 핫튜머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이 핫튜머로 전환이 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키트루다의 효과가 높아지게 되겠죠. 항 PD-1, 이 면역 항제 효과가 높아지게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터루킨2 같은 경우는 아토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대상으로도 치료법이 활용이 되고 있겠거든요. 당장 이게 어제였죠. 넥타가 인터루킨2 기반의 아토피 유지요법 임상 진행하고 있었는데 임상, 비상, 후기 임상 성공하게 되면서 주가가 54% 급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항암 신약부터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질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키트루다가 세계 1위 매출 의약품이기 전에 휴미라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 그 치료제가 10년 동안에 세계 1위 매출 의약품이었어요. 그 정도로 현재 좀 잠재력이 높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인터루킨2 기전에 이런 잠재력 같은 경우 굉장히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다케다의 기술 이전 때문에 올해 가장 중요한 항암신약 트렌드로서 현재 인터루킨2 쪽이 급부상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키트루다 대성공 이후로 해가지고 4세대 항암신약 경쟁에 돌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빅파마의 주요 임상이 공백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혁신 파이프라인에 대한 사냥을 나서고 있는, 인수합병이라고 하던 기술 이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상승세가 비만 치료제 위주로서 진행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항암신약 트렌드가 돌아오게 된다. 500조 규모, 2028년 정도에 이제 항암제 시장이 500조 규모로 평가가 되게 되는데, 주가 관점에서도 이 항암신약 트렌드가 돌아오고 있다. 이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Y바이오 로직스입니다. 세계 최초로 항 PD-1에다가 VEGF에다가 이 두 가지 말씀드렸었죠. 면역관문 억제제에다가 신생혈관 관련된 인자, 여기에다가 인터루킨까지 동시에 3중으로 공략을 하게 되는 면역항암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글로벌 빅파마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현재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하게 PD-1 항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인터루킨2 개발 기업 같은 경우는 키트루다와 병용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체 PD-1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자체적인 이중 항체라고 하던가 병용요법에 대한 그런 이제 항암신약을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키트루다를 대체하는 목표다. 그래서 4월에 세계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인 미국 암학회 AACR 포스 발표가 3건이나 지금 채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전임상에서 키트루다보다 5배 이상 높은 약효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Y바이오로직스 단일 기술 이전 빅딜 규모로 성사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총이 3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사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조단위 기업으로 재평가가 유력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겠고요. 마지막으로 GI 이노베이션입니다. 4세대 대사면역 항암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올해 대규모 기술 이전 추진이 되고 있겠고요. 현재 CD73 항체와 함께 이 인터루킨2 변이체를 결합을 한 이중융합 항체 단백질을 지금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요법에서 현재 전임상이기는 한데 키트루다 대비해서 높은 항암 활성 효과가 확인이 되게 되었고, 카티 치료제와 함께 병용요법에서 폐암, 췌장암, 신장암에서 100% 완전 관해, 암 완치가 확인이 되었다.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좀 정보들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해 드리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100% 무료로 여기 이제 단타방 오픈해 가지고 정보들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찍어드린 서남 하루 만에 상한가 같죠. 같이 찍어드린 뭐 모비스 같은 경우도 오늘 20-30%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기대가 되는 단타 종목들 올려드리면은 한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아침에 5만 원에서 10만 원 단타로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재밌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당 이제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아래로 조금만 내려 보시면요, 설명 쪽에 이렇게 이제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링크를 올려놨거든요. 이거 이제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해가지고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도움 받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